KRX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만 드리면 실물은 부가세, 그리고 ETF나 금통장은 배당소득세 15.4%라는 게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금적인 측면을 좀 유리하게 만들어 주려고 정부가 이제 2014년에 만들어낸 건데요. 주식 어플로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. 그리고 수수료도 ETF보다도 한참 더 저렴한 0.2% 정도 수준이고요. 무엇보다 세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금 투자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?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KRX 금시장을 좀 추천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교수님도 KRX 투자를 하라고 하셨었거든요. 네, 인덱스 네. 투자하라고 했거든요. 네. 할 거면은 그게 가장 혜택이 좋다. 네. 단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단점이요? 진짜 단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. KRX 인덱스 투자하는 게 제일 금 투자가 쉬운 거고 장점이 많은데 네. 굳이 현물 발을 사신 이유는 뭐예요?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. 오히려 실물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서 생각을 하는 건데 주식 투자나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제일 힘든 게 뭐 기술적인 거나 경험적인 것보다도 좀 심리적인 게 큰 것 같아요. 막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걸 보다 보면 좀 지금 좀 비싼가? 지금 팔았다가 좀 싸지면 다시 살까?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거래 회전이 너무 많아지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면 그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요. 그리고 사람인지라 좀 잘못 판단하는 때가 되게 많많이 들어요. 조급한 마음으로. 근데 실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얘를 들고 있으면 좀 안정감이 듭니다. 네, 진짜로. 네. 네, 그리고 KRX도 원금 보장이나 이런 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차피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래 회전율을 강제로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네.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더 실물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수수료도 있죠. 돈 들 때가 계속 많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수익만 나셨는지 비결이 특별히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.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투자보다도 내가 금을 사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소비의 목적으로 금을 사는 건지 혹은 투자나 안전자산 보유의 목적으로 금을 사는 건지를 딱 정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만약에 내가 뭐 소비의 목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냥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뭐 그런 거 사시면 되겠지만 투자나 안전자산 보유의 목적이라면 최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실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태공 비용이 가장 적은 이런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.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.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지난 14일 동안의 가격 변화를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좀 과열된 구간인가 혹은 좀 공포에 있는 구간인가 요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. 이게 금이라는 자산은 다른 자산들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적은 자산이에요. 예. 어떻게 보면 모든 투자 자산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. 그런데 얘가 이 과매도 구간, 공포에 잠기는 구간까지 오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종종 이 공포에 잠기는 구간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최저점 부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. 네.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금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RSI라는 지표를 활용하셔서 이런 공포의 구간이 왔을 때마다 조금씩 매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